안녕하세요. 혹시 연구자료 찾다가 날밤 새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 오늘은 AI를 이용해서 연구자료 수집하는 방식을 완전히 아주 스마트하게 바꾸는 전략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연구의 속도랑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요즘 연구자분들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계시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논문에 새로운 보고서, 각종 데이터까지. 솔직히 이걸 사람이 다 따라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소음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나한테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는 대체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제, 정보의 홍수 속 연구입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겪는 딜레마인 거죠. 수많은 자료를 그냥 손으로 하나하나 뒤지는 건요,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다간 중요한 흐름을 놓치거나 연구 방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망망대해 같은 정보의 홍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주제, AI가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AI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무슨 마법상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데이터 과부하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할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그 똑똑한 나침반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검색과 자동화라는 핵심 전략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연구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AI 기반 연구 툴킷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전체적인 작업 흐름, 즉 워크플로우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AI 기반으로 똑똑하게 검색을 하고요. 다음엔 AI한테 더 정교하게 질문하는 프롬프트 고도화를 배우고, 반복 작업은 확 줄여주는 자동화, 마지막으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까지, 이 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검색 방식이 근본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키워드 검색 방식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입력한 단어가 들어간 문서를 찾아주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AI의 의미 기반 검색은요, 질문의 의도와 문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뉴턴이라고만 쳐도 만유 인력이나 사과에 대한 자료를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똑똑한 검색, 나도 써볼 수 있나 싶으시죠? 당연하죠. 바로 지금 컨센서스나 사이스페이스, 일리싯 같은 플랫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단순히 관련 논문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논문들의 핵심 요약, 인용 정보, 최신 연구 동향까지 순식간에 정리해서 눈앞에 딱 보여줍니다. AI한테서 좋은 답변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좋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롬프트 고도화의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기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할수록 AI는 훨씬 더 똑똑하고 정확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럼 강력한 프롬프트, 소위 일 잘하는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드냐?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연구를 왜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둘째, 논문을 찾는지, 특허를 찾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콕 집어주고요. 셋째, 언제 자료가 필요한지 기간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세부적인 조건들을 꼼꼼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결과물의 퀄리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효율성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AI 검색과 똑똑한 프롬프트를요, 자동화 도구랑 결합시키면 와, 이건 정말 연구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웹크롤러를 돌려서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 관련 기사를 싹 긁어오거나 API를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쫙 뽑아낼 수 있어요. 심지어 AI는 이렇게 모은 방대한 자료를 주제별로 착착 분류하고 순식간에 핵심만 요약까지 해줍니다. 이걸 사람이 직접 했다면 와, 며칠은 꼬박 걸렸을 일이에요. AI가 진짜 무서운 점이 또 뭔지 아세요?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학술 논문은 기본이고요. 특허 정보, 데이터셋, 심지어 이미지나 영상 자료까지 싹 다 통합해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톤을 조금 바꿔볼게요.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네 번째 단계, 신뢰성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AI는 자료를 찾아주는 훌륭한 조수이지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주는 판사가 아니거든요. 그 검증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 전문가의 몫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이걸 꼽겠습니다. 바로 출처 신뢰성 검토.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자료를 찾아줘도 이 단계를 건너뛰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모래성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그 신뢰성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 네 가지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필수 코스입니다. 자료가 최신 정보인지, 출처가 믿을 만한 기관인지, 원본을 발행한 곳은 어딘지 꼭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여러 자료와 비교하면서 교차 확인, 즉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큼은 AI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AI 전략들이 만들어갈 연구의 새로운 현실은 뭘까요? 바로 마지막 섹션의 제목처럼 더 빠르고 더 체계적인 발견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속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길어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연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즉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본질 자체는 또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 방대한 정보랑 씨름해야 하는 학계에서는 그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연구자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AI, 라이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와, 요즘 AI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주제든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글을 뚝딱 써내잖아요. 리포트, 에세이는 기본이고 심지어 논문 초안까지 말 그대로 뭐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AI가 써준 이 결과물을 학술적인 글에 그대로 믿고 써도 될까요? 특히 정확성이랑 출처가 생명인 연구 분야에서는 이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연구자들의 현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오늘날 연구자들이 겪는 딜레마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길을 잃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이거 연구나 과제 좀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이거 괜찮은데 싶은 논문 하나를 딱 발견해요. 그래서 그 논문의 참고 문헌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수많은 PDF 파일 더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처음에 뭘 찾으려고 했더라? 다 잊어버린 채로요. 바로 이 혼돈 속에서 라이너 AI가 등장합니다. 라이너는 그냥 만능 AI가 아니에요. 딱 이 문제, 연구자들이 겪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AI 검색 도구인 거죠.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출처입니다. 보통 AI들은 이렇다더라 하고 두루뭉술하게 알려주잖아요. 어디서 온 정보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라이너는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이건 이 논문 몇 페이지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하고 명확한 출처를 딱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모든 문장에 명확한 출처가 있어 학문적 무결성을 보장한다. 이게 바로 라이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AI를 쓰면서도 이거 표절 아닐까? 이 정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신뢰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몇 가지 핵심 기능이 있어요. 우선 스칼라 모드를 켜면요. 100% 학술 자료만 싹 골라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마다 출처가 바로바로 뜹니다. 심지어 APA, MLA 스타일 아시죠? 그 골치 아픈 인용 형식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정말 연구자를 위한 기능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보는 잘 찾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뭐죠?
바로 관리죠. 여기서 라이너의 진짜 힘이 또 드러납니다. 라이너는 그냥 검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똑똑한 나만의 연구 도서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논문, PDF는 기본이고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요약을 해줘요. 인터넷 보다가 이거 중요한데? 싶으면 진짜 형광펜 긋듯이 쓱 긋기만 하면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요. 가지고 있는 PDF 파일 여러 개를 한 번에 올려서 비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이렇게 흩어져 있던 내 자료들이 한 곳에 딱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간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료와 자료 사이의 연결고리, 어떤 새로운 패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딥 리서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무려 50개가 넘는 자료를 단 몇 분 만에 싹 다 읽고 비교 분석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보 요약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핵심 쟁점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뭘 더 파고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 그대로 연구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료도 다 찾았고 정리도 끝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글을 써야죠. 라이너는 이 마지막 단계, 글쓰기까지도 함께합니다. 라이너는 AI 글쓰기 코파일럿, 그러니까 부조종사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GPT-4나 클로우드3 같은 최신 엔진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믿을 수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글의 뼈대를 잡아주거나 문장을 더 좋게 다듬어주는 거예요. 하얀 화면 앞에서 뭘 써야 할지 막막할 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셈이죠. 결국 라이너 같은 전문 AI가 나왔다는 건 이제 연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딱 정리해 볼게요.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일반 AI랑 라이너, 뭐가 다를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출처. 일반 AI는 막 지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라이너는 모든 문장에 출처가 달려있죠. 그리고 초점. 일반 AI는 뭐든 다 하려고 하지만 라이너는 오직 학술 연구 하나만 제대로 팝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작업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른 툴 쓸 필요 없이 라이너 하나로 검색, 정리, 글쓰기까지 다 되니까요. 물론 인용도 알아서 해주고요.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인 거죠. AI가 이렇게 우리의 코파일럿이 되어주는 시대. 그럼 이제 우리 연구자들의 역할은 뭘까요? 더 이상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탐험가가 아니라 AI가 가져다준 보물 지도를 보고 어디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이 지도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통찰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수많은 논문들 사이에서 뭘 봐야 할지 막막해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오늘 그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전문가의 검색 기술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연구 시작할 때 딱 마주치는 첫 번째 벽이죠. 아니, 키워드를 뭘로 잡아야 되지? 하는 이 고민 진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머리 싸매고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 키워드를 정해서 검색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네, 수십만 개가 넘는 결과가 확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건 뭐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논문을 잘 찾는다는 건요, 그냥 시간 좀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연구 방향, 퀄리티, 심지어는 학문적인 성공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6단계의 로드맵만 저랑 같이 쭉 따라오시면 어느새 여러분도 검색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논문 검색의 문제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 기술을 마스터하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도구 선택이죠. 제대로 된 도구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게 도구마다 역할이 명확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 구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진짜 깊이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하려면요, 생해학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바로 이 펍메드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세요. 무려 99%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논문 한번 찾아보자 하고 마음먹었을 때 그 검색의 거의 전부는 사실상 펀메드 같은 전문 엔진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연산자를 마스터해 볼 시간입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검색 엔진이랑 대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문법 같은 거죠. 바로 and, or, 그리고 not 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and는 두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걸 찾아서 검색 범위를 좁혀주고 or는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범위를 넓혀주고요. not은 특정 단어를 빼버리는, 그러니까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써도 검색 결과의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오케이, 기본기는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해볼까요? 검색 결과를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해주는 진짜 강력한 고급 연산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프로의 기술입니다. 바로 괄호, 큰 따옴표, 그리고 별표인데요. 연산 순서를 지정해주는 괄호, 여러 단어를 하나의 의미로 묶어주는 큰 따옴표, 그리고 단어의 여러 변형까지 다 찾아주는 맞는 키, 별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검색을 정말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냥 아무 연산자 없이 inflammatory disease 이렇게 두 단어를 검색했다고 쳐보죠. 결과를 보세요. 무려 50만 건이 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검색 엔진이 inflammatory 따로, disease 따로 이걸 그냥 별개의 단어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 50만 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어떻게 찾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마법을 부려볼게요. 이 두 단어 양쪽에 큰 따옴표를 딱 붙여서 이걸 하나의 구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보이세요? 50만 건이 넘던 결과가 4만 5천 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무려 90%가 넘는 쓸데없는 정보가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작은 따옴표 하나가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스나이퍼처럼 논문의 특정 부분만 정확하게 조준하는 진짜 전문가 수준의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필드 태그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검색 범위를 논문 전체가 아니라 제목이나 초록에만 한정하거나 아니면 특정 저널, 특정 발행 연도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골라서 저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수준의 검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전문가들이 쓰는 검색식은 보통 2, 3단계로 만들어져요. 자, 1단계 핵심 키워드를 정의하고요. 2단계 내가 신뢰하는 탑 저널들을 콕 집어서 지정해주고 마지막 3단계 원하는 기간까지 딱 설정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최종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연산자와 태그를 조합해서 만든 최신 핵심 연구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정말 강력한 맞춤 검색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프로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검색식을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꼭 저장을 해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다시 실행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최신 연구 동향을 따라잡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백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혼란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연구를 정확히 찾아내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시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그냥 검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의 최전선을 탐험하는 진짜 탐험가입니다. 요즘 글 쓰실 때 AI 도움 많이 받으시죠? 정말 편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정말 내가 쓴 게 맞나? 하는 그런 찝찝함이요. 맞아요. 바로 그 불안감. 오늘은 바로 이 학술적 글쓰기에서 진짜 내 것을 지켜내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글,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밤새워가면서 쓴 논문, 리포트,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순도 100% 내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요, 이 질문이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이게 뭐 학생만의 고민이 아니죠. 연구원,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우리 모두가 사실 똑같은 저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AI? 정말 강력한 조수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선을 살짝 넘는 순간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작업의 진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독창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점점 더 커지고만 있죠. 아니, 그럼 이 막막한 상황에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그냥 불안해하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있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이런 학문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특별하게 설계된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이스페이스 AI 탐지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하나는 AI 탐지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도구는 뭐 블로그 글이나 이메일 같은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데이터랑 전문 용어가 막 쏟아지는 학술 컨텐츠 분석에 완전히 모든 걸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특화입니다. 학술 분야에 완전히 특화됐다는 거죠.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AI 모델들 있잖아요. 뭐 챗 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것들이요. 이 탐지기는요, 바로 이런 최첨단 AI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미묘한 글쓰기 습관이나 패턴까지 귀신같이 잡아내도록 엄청나게 훈련된 녀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도구가 정말 대단한 건 단순히 AI가 쓴 부분을 짠, 여기요? 하고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문제를 그냥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것까지 도와준다는 점. 바로 이게 다른 탐지기들과의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용법은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딱 3단계면 끝입니다. 자, 첫째, 내 글을 붙여놓거나 파일을 그냥 쑥 올립니다. 둘째, 그럼 아주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내장된 기능을 써서 AI가 썼다고 의심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해버리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기존 탐지기들은 그냥 빨간불만 켜주는 거예요. 여기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딱 거기까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해지죠. 근데 사이스페이스는 달라요. 자, 여기가 문제네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하면서 해결책을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경고등이 아니라 꽉 막힌 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AI가 쓴 티를 없애는 그런 기술적인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여러분의 글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목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람의 숨결을 되찾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두가 못해 싶으실 수도 있죠. 지금까지 설명이 그냥 듣기 좋은 말잔치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아주 단단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숫자. 네, 바로 데이터로 직접 성능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6.2%. 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F1 정확도라는 점수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헛다리 짚지 않으면서 잡아야 할 범위는 절대 놓치지 않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밀도랑 재현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때 나오는 아주 신뢰도 높은 성능 지표인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높은 막대가 사이즈페이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GPT-0나 퀼봇 같은 다른 일반 탐지기들이랑 비교해보면 와, 특히 학술 논문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분야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결국 전문적인 작업일수록 아무 도구나 쓰면 안 되고 그 분야에 딱 맞는 특화된 도구가 왜 필수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 인상적인 데이터, 다 좋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 주는 진짜 가치는 뭘까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혹시 내 글에 나도 모르게 AI가 섞여 들어간 거 아냐? 하는 그 막연하고 찝찝한 불안감 있죠? 그걸 떨쳐버리고 내 작업물에 대한 단단한 확신을 얻는 것. 내 소중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온전히 직관했다는 그 자신감을 되찾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계속 진화한다면 과연 미래에는 독창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글쓰기는 인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AI의 완벽한 실행력이 만나서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